안녕하세요 여러분, 낀 팀장의 일센스를 진행하게 된 한상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상사와 후배 사이에 낀 중간관리자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상사의 인정을 받고 후배들의 사랑을 받는 중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실 텐데요. 직장 생활에서 리더로서의 기회는 실력과 운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무자로서 인정을 받고 조직에서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죠. 하지만 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리더로서의 철학,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구체적인 스킬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구성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로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변화하는 환경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 조금은 넓은 범위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무자로서 성과를 거두면서 이를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던 제게도 중간관리자 역할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요. 수년간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고 리더십 이론과 사례들을 숱하게 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리더가 되었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리더 역할을 맡으셨을 때 당혹스러움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마인드셋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낀 세대에게 중간관리자로서의 자리가 위기가 아닌 기회인지,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한번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 생활의 8할, 낀 팀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조직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실무자 겸 관리자, 관리자가 보통 조직에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면서 담당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셨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라는 역할은 타인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죠. 의사결정권이 있고 평가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실무자 겸 관리자거나 관리자의 역할을 초입으로 수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과 실무자 겸 관리자로서 또 초보 관리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사전적 정의와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직능 부분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는 관리자,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촉진하고 현장 감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계획, 조직화, 지휘, 조직 구성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중간관리자 낀 팀장, 경험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크게 없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 상사 비위 맞추랴, 후배 비위 맞추랴 고생하는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끼어서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운영성 업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협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 비중이 커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꼭 직책자, 평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중간관리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죠. 어쩌다 보니 중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 중간관리자 역할은 직장 생활의 거의 8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내 생활을 10년, 15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후배가 들어올 거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중간관리자 역할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창업 대표이사가 되기 전까지는 중간관리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직장인들의 별이라고 하는 임원이 되어도 임원 위에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해서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이게 또 직장생활의 행복과 성공을 가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직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 시상이고요. 또 하나는 승진과 직책자 선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인센티브와 시상에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격려인데요. 잘한 것과 성과에 대해서 조직에서 격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보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관리자가 되시면서 역할을 맡고 승진을 하신다는 거는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직에서 승진과 직책자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여러분들을 중간관리자로 선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임 리더, 과연 조직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을 할까요? 1960년대 로렌스 피터 교수가 발표한 경영이론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신임 리더의 대부분은 기존의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더십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리더의 역량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간관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로서의 역량이 판단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심한 말씀이지만 모든 직원은 무능함이 극에 달하는 수준까지 승진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리더는 일관성이 없는 리더라고 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하면서 일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반말을 일삼는 리더가 있다면 아마 구성원들은 너무나 힘들 겁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리더로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철학을 가질 때 구성원들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만의 리더십 철학이 있습니까? 이 철학이라는 거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인생관과 태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리더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철학도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나의 리더십 철학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낀 세대에게 주어진 중간관리자 역할,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끼어서 고통받는 낀 팀장, 중간관리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실무자 때는 한 방향만 바라보면 됩니다. 위에 있는 팀장님 잘 보자 해서 시키시는 업무 잘하면 되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됐습니다. 하지만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양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양방향도 가장 어렵다는 게 역사상 가장 강한 두 캐릭터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생 그리고 꼰대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 요즘의 중간관리자입니다. 중간관리자, 끼어서 고통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상사와 조직에 대한 무력감이 있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변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배들에게 느끼는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답이 통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리더십, 일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니고 과거처럼 했을 때 후배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한번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일까요? 이 낀 세대는 두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서와 공감대를 가진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대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우리 낀 세대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이 역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듣는 라떼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라떼라는 말이 굉장히 잔소리로 들리고 듣자마자 짜증이 막 납니다. 근데 우리 세대 때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은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지금 정말 편한 환경에서 일하고 근무하는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효심 같은 것들도 발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어려운 삶이 투영되면서 지금의 그런 조금은 불합리하더라도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라떼였습니다. 속으로 한마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우리 상사들이 하는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장에 나타난 우리 후배들, 신인류 MZ세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Z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은 1년 내 퇴사 비율이 무려 48.6%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거의 퇴사라는 건데 이 분들은 조직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하던 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돼. 뭘 훌륭한 사람이 돼. 이효리 씨가 했던 말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 같고요. 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욜로, 워라벨 이런 자신의 가치관, 삶의 목적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삶을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DJ DOC 노래였고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제 연령대가 좀 드러나는데 H.O.T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노래 굉장히 공감하지 않았나요? 그 시대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의 가사입니다. 우리 역시 상식이 통하던 세상과 자유를 갈망하던 신세대였고요. 나 역시 혹시나 기성세대가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꼰대와 Z세대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대는 나름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꼰대는 설령 꼰대일지라도 꼰대로 불리기 싫어합니다. 네, 예전 같지 않은 실행력에 답답해하고 있고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 것들과의 소통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역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Z세대는 괴로워요. 불합리한 조직 문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있는데 조직에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낀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조직에서 두 가지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음과 있음이라는 건데요. 이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조직 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겁니다. 상사와 후배 사이의 커넥터로서 양세대의 상황을 공감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있음의 능력, 조직 내의 영향력을 강화하자는 거죠. 끼어서 고통받지 말고 조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조직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중간관리자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손을 잡고 상사의 지원을 받아서 조직에서 성과와 실행력을 높이는 바로 이 시기가 낀 세대 중간관리자들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격변의 시대, 세상도 틀을 깨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전에 있던 방식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 바로 지금 시대인데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 방식과 조직 문화인데요. 예전에는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공지 올리면 다른 사람들, 직원분들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인사팀에 직접 연락해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강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하던 그런 1등 기업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창의와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모습도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기업의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졌습니다. 네, 홍보도 일방향적으로 했고요. 신문과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방향을 전달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자 주권의 시대예요.
SNS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남기고 평가를 이용해서 심지어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권이 굉장히 강화됐고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채용 면에서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 공채 중심이었지만 공채가 많이 폐지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할 만큼 이제 상시로 인재를 채용하고 그분들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을 보면 예전에는 근면성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2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재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모 더하기 네모는 2, 또 플러스 알파라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들, 창의적인 생각들을 장려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가 더 나은 것들을 하기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더 높은 방향성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시대가 마침내 열렸어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노래 가사가 진짜로 현실이 됐고요. 또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네, 진짜 요즘 중고등학생들 반바지 입고 등하교 합니다. 이만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진짜로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변화의 핵심은 기업의 소비자 MZ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Z세대가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채 신입사원 중 100%가 MZ세대고요. 그 중에 60%가 1996년 이후 출생한 Z세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Z세대와 MZ세대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인을 세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대가 아니라 바로 환경입니다. 어떤 특정 세대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꼰대와 90년대생의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디어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하고 있고 과거에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면접에 다녀와서 링크드인에 면접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자플래닛으로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 시대에는 결국 기업 스스로 하고 싶은 것만, 리더 스스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MZ세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 10곳 중에 9곳, MZ세대 회사에 바라는 것도 정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중시하고 보장을 요구하고요.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압도적인 정보량과 그들에게 주어진 발언권이 있어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언권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기업의 변화 역시 필연적인데요. 그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 또 우수 인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방식 같은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변하고 있고 리더십의 역할 그리고 목적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이 서퍼가 있는데요.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위기의 중간관리자를 혁신의 허리로 만들려면 이라는 DBR의 아티클이 있는데 이 아티클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코치이자 조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또 과거처럼 상사만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조직에서도 개인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도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은 모래성을 쌓으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서 신나게 서핑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오해가 있을 텐데요. 조직 내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혹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조직이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아무래도 조직에서 중간관리자의 숫자는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프로젝트 서비스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의사결정 권한과 영향력은 점차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실무자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직보할 수 있는 조직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정말 작은 조직이 아니라면 결국 조직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구조화된 역할과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발휘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1960년대 칸이라는 분과 다른 여러 학자들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했어요. 이 요인 분석에 따르면 총 3가지가 중간계층과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역할 모호성입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상사가 중간관리자가 됐다고 너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일일이 코치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역할 갈등입니다. 상사와 후배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되나, 이게 참 갈등이고 뭔가 편드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 과중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하루 8시간인데 실무는 실무대로 하면서 후배들 챙기랴, 상사들의 갑작스러운 업무 받으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중간관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중의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의 고충들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상사와 팀원 간의 의견 충돌 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바로 역할 갈등이라는 것이고요. 부서를 옮긴 지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아직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모르겠다. 상사와의 충분한 피드백 과정이 없거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모호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막내로 10년간 지내다가 선배가 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역할 과중에 따른 문제고요. 또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업무는 많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족하다. 역할 과중입니다. 혼자 해내기가 어려운 업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후배한테 맡기자니 제가 일을 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제가 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 역할 갈등과 역할 과중을 동시에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관리자로서 번아웃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원인이 대부분 통제력 상실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가짐도 동기부여도 다릅니다. 또 내 업무는 상사의 의중에 100%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랑 나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업무에 대한 의욕치가 달라지고요. 또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 예측성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의 성공과 성장이란 점차 나의 의견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나다움을 발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실무자로서 굉장히 조직에서 인정받고 중간관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과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서 조직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시기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떠난 여행, 제가 중간관리자가 처음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홍콩에 여행을 갔습니다. 참 멋진 야경을 보고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제 스트레스 다 풀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때뿐이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어김없이 리더로서의 중압감,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글귀가 있거든요. 바로 여행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행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여행은 사실 멀리 떠나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오고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로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퇴근하고 푸시는 게 아니라 이 일터에서 직접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로서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란 업무와 관계에서 이음과 있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틈에 끼어서 고통받지 말고 틀을 깨서 행복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